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손실보상 합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5일부터 가덕 신공항 예정지내 육지 지역 보상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 37만 9천 제곱미터,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작물 등입니다. 이는 소유자 입회하에 세계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소유자와 관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는 주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3곳에서 진행합니다. 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 사무실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옛 청가초등학교 대항 분교에 마련된 가덕도 신공항 현장지원센터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또 다른 축인 어업권 보상도 추진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심 부지 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전격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새 정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2029년 개항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부산은 최고 기온과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는데요. 올 여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여름철 기상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부산 기상청이 6월부터 8월까지 기상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름철 부산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봄철 동안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유럽 지역의 눈덮임과 북극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6월은 중국 북동부 지역 적은 눈덮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될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 여름철 평균치인 2.5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2개였지만 7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하지 않은 해로도 기록됐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이동 경로가 달라지는데 올 여름 동안 대만 부근 해상이나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한반도로 북상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극한 호우 대응에도 나섭니다. 부산 기상청은 올해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거나 3시간 동안 90mm의 강수를 기록한 경우 동 단위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는 비어있는 어린이집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요. 용도를 찾지 못하는 공간이 더욱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북구 구포동 실안골.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공부방, 어르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오래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던 단체가 없어지면서 3년 전부터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최근 6개월 동안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북구는 이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단체들이 신청하면 프로그램실과 주방을 비롯해 컴퓨터와 영상시설까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들이 좀 다수 지금 생겨난 상황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제일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상시 공간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이런 공간은 또 무료로 개방해주고
갖추어진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북구 덕천동 덕천복지관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입구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3년째 비어 있습니다. 약 30년간 운영되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2022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더욱 폭넓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럼 입구에서부터 환한 기운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제 나오셔서 함께 이용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시고 서로 지역 주민들 간에 이제 정도 있고 윤기도 흐르는 이제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와 함께 덕천 도계공 아파트와 금곡동 주공 아파트에 폐원된 어린이집 4곳이 중년 재취업 상담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복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이 부산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중증 질병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대형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부울경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 동물병원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응급진료와 영상의학 등 진료시설과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1.6배로 전국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모두 48만여 가구로 시 전체의 30%에 해당됩니다.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명대가 부지를 기부 체납하고 경상국립대는 동물병원 건립과 운영을, 부산시는 행정 지원과 정책 개발을 맡습니다. 취창업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거점으로도 활용됩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유출이 되는 거죠. 부울경의 이제 동물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부산 시민이나 부울경 시민들이 좀 더 고급화된 이제 그 동물 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타 지역 전문 의료기관을 알아봐야 했던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저희 강아지가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부산 쪽에는 수술할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안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가서 거기에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산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은 오는 10월에 첫 삽을 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부산 한 지자체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인구는 지난해 8월 27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당시 26만 9,800명이던 것이 올해 4월 현재 26만 5,600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8개월 사이 4,000명이 넘게 북구를 떠난 겁니다. 특히 노령 인구 비율은 24%, 아동과 청소년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5%에 불과합니다. 북구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7급 이하 공무원 700명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두 자녀 가정은 114명, 세 자녀 가정은 2명뿐입니다. 앞으로 4, 50년 후에는 인구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12.5% 정도 되는 이 시점이라도 시급하게 정책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구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실적 가산점 0.3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0.3점은 부산시장 표창, 0.5점은 국무총리 표창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선 발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같은 조건에 저출산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지자체 장으로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셋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시간입니다. 이불 한 장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사랑,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별한 희망 빨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탁을 넘어 이불의 사랑과 안부를 담아 전달하는 따뜻한 돌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LG 헬로기전 신경균 기자입니다. 무거운 이불 빨래가 쉽지 않은 어르신 가정.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범어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 집을 찾아 직접 세탁물을 수거합니다.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도 살핍니다. 세탁물 속에 담긴 건 단지 청결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늘 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모아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우리는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쉽지 않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겨울철 이불이 생각났습니다. 이불에 담긴 반복되는 작은 정성이 모여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계기도 됩니다. 이불도 빨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이거 범어 일동에서 이렇게 오셔서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식사는 하는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망 빨래방은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범어일동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19곳을 대상으로 단순한 세탁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 상태도 챙기는 찾아가는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스스로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형식적이든 일시적인 돌봄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속 한 장의 이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복지의 빈틈을 채워가는 희망 빨래방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장이던 공간이 탁 트인 광장으로 조성되는데요. 교통 유충지 한 사상역 일대의 대규모 광장이 문을 엽니다. 오랫동안 주차 가운데에서 녹색도시 사상을 만드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부터미널 인근 경부선 사상역 앞입니다. 삭막하던 주차장이 밝고 넓은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13,500제곱미터 면적에 18,000여 그루 수목이 식재됐고 가로수 산책로와 잔디광장, 바닥분수와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돼 각종 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계획입니다. 사상역이 이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지금 뭐 상업 지역도 되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접목해서 이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핵심 시설이 되는 거죠. 또 철도를 비롯해 경전철과 고속버스가 오가고 있고 앞으로는 부전 마산선과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가 이곳을 지나게 돼 더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됩니다. 한편 사상 그린 광장은 백양산과 낙동강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는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회색 공단 지역에서 녹색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낙동강에는 지방정원 지정돼 있고 또 백양산에는 국립자연휴양림도 조성돼 있고 또 이 일대는 우리 대표적으로 사상 근린광장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그린카페 조성이 되면 사상이 그린의 도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광장로 그린카펫 사업은 사상 그린광장과 연결되는 700m 구간에 공영주차장을 옮기고 녹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백양산에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동네 길목을 지켰던 문방구들이 오늘날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요인에 대해 짚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추억을 선물하던 동네 문방구. 반세기 가까운 시간 문방구를 지킨 사장님은 최근 어려움을 더 실감합니다.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너무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진짜 매출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데 무조건 어렵다고 말씀드릴 분이 없는 게 그런 현실이에요. 어떤 해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 동네 문방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문구유통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1900년대 약 3만 개에 달하던 전체 문구 소매 점수는 2017년 약 1,620개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엔 9천여 개로 2년 새 1,000개 넘게 줄었습니다. 해마다 약 500개의 문구 점포가 문을 닫는 겁니다. 어릴 적 문방구로 달려갔던 어른도 단골 손님이 된 아이들도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저도 작은 문구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싶은데 편리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큰 곳만 사용하게 돼서 요즘은 다 무인이고 뭐 주인이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뒤에 이런 뽑기 같은 게 있으니까 원래 이런 게 잘 많이 안 하는데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뭔가 좀 이득인 것 같아요. 감소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2011년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가 시행되며 학교가 대형 업체로부터 기본 수업 준비물을 공급받으면서 동네 문방구 설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고 대형 문구점, 모인 점포 등이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대로 전자펜슬이 문구류를 대체하는 흐름도 두드러집니다. 어른들에게 동심의 보물창고였던 동네 문방구. 아이들에게도 점차 추억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초여름 알리는 6월의 따뜻한 기운 속에 부산기장 자광천 지방정원이 장미 향기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10월 중순까지 활짝 핀 장미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미의 계절,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부산 장미 명소를 차선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장미가 정관 윗골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붉은빛과 분홍빛, 노란빛, 그리고 순백의 장미까지 3만 주가 넘는 3개 각국의 장미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장미꽃에 스며든 도심 속 공원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미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합니다. 입소문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는 방문객은 도심 한가운데 핀 아름다운 장미 모습에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작년에도 한번 왔는데 그때는 많이 피었을 때 왔어요. 근데 질무렵에 왔는데 또 그렇게도 예쁘더라고요. 올해는 다 일찍 와봤어요.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 온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윗골 공원에서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구목정 공원에도 장미가 절정입니다. 산책로에 펼쳐진 169종 15,000주의 장미들, 곳곳에 장미 전망대와 포토존이 주민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구목정 공원 역시 인생참 명소로 알려지면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윗골 공원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은은한 조명과 대형 보름달, 초승달 포토존까지 더해지면서 가족 연인 단위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자강천변에 윗골공원, 구목정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장미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세계 여러 나라의 장미 약 4만 5천 주가 피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자강천을 만끽하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좌강천을 따라 펼쳐진 윗골공원과 구목정공원, 5월의 햇살 아래 피어난 장미가 도시의 일상에 여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기장군 대변항에서는 플로깅 행사가 열렸는데요.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직접 바닷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바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최연광 기자입니다. 기장군 대변항. 방파제 틈 사이를 파헤치자 부서진 세면대 조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테트라포트 안쪽 곳곳에는 페트병, 폐그물 등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진짜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바다에 세면대는 조금 아니지 않나. 뭐 분리수거장도 아니고. 유튜버 바다 중독자 엄현용 씨가 중심이 되어 매년 바다의 날마다 열고 있는 플러깅 행사.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경기, 전남, 대구 등 전국에서 시민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뭔가 바다에 대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이제 바다 쓰레기 줍기를 한 7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참가자들은 마대자루를 들고 방파제 아래 해안선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한 번의 플러깅으로 평균 75리터 마대자루 70여 개가 가득 찰 정도입니다. 군데군데 쓰레기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바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쓰레기를 줍는 시간은 짧았지만 참가자들의 마음에는 바다를 아끼는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일상 속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무의식결에 하는 습관들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쓰레기 없는 푸른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 이들의 손길이 오늘 바다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HCN 뉴스 최연가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1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흐린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을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